네, 안녕하세요. 코드블랙 TV를 시청해주시는 블랙님들. 자, 엔캠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또 신고가를 향해서 쭉쭉 잘 달려나가고 있는데, 현재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소재 중에서 가장 좋은 흐름,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긍정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왜 사실상 2024년부터 적용받아야 되는 소재가 딱 두 개 있잖아요. 전액, 분리막. 근데 여기서 왜 분리막보다 전액 기업, 특히 이 엔캠이 더 강함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커버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제 엔게임 주주님들, 그리고 저 코드블랙을 구독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다음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 자 2차전지에 관련돼서 사실상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엔게임이 좀 독보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제가 좀 오래전부터 좀 소외받을 때부터 커버를 해 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커버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액 국내 1위 엔게임 지금부터 한 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액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 보자고요. 전액과 분리막은 사실상 이제 IRA 인플레이션 법안의 규정에 따라서 이제 배터리 부품에 해당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양극과 음극에 비해서 주목을 덜 받긴 했어요. 즉 2024년부터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전기차는 미국에서 어떻다?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전액에 들어가는 리튬원과 첨가제, 이 역시나 전액에 이제 원료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요것 역시나 핵심 광물로 지정되면서, 이거는 또 2025년 내년부터 중국산 리튬과 첨가제 사용도 제한이 되면서, 이에 대해서 대체, 미국 중국산에 대한 대체가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북미 쪽은 사실 전액 공급망 어떻게 완전 재편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전액의 대부분 중국이 약 한 70%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한 10% 정도예요. 그러니까 중국, 북미 거에 대한 것만, 지금 북미가 시장이 굉장히 더 커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전기차의 좀 핵심이 되잖아요. 올해 이제 작년 23년 기준으로 이제서야 침투율 10%로 올라온 상황에서, 그럼 25년에 대량 생산을 앞둔 상황에서 이거를 재편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졌다. 그러면 단연코 어떻다? 전액에 대한 수요가, 그리고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시장에서 또 지금 다른 것보다도 엔캠, 특히나 국내 1위, 그 다음에 글로벌 점유율로서는 이제 4위죠. 그래서 캐파적으로는 이제 3위까지 치고 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더욱더 그 부분이 미리 선제적으로 또 북미 시장에 진출하면서 현지 생산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추가적으로 지금 전액이란 그러면 무엇인가 좀 보도록 할게요. 전액은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래서 4대 핵심 소재 중 하나로 배터리 원가의 한 13에서 15% 정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단연코 양극재가 가장 배터리 소재에서는 원가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죠. 양극재가.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에 비해서 주목을 사실 덜 받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만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해서 점점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지금 약간 배터리 시장이 전기차가 쉬어가는 상황에서 이제 배터리에 대한 기술 개발, 기술 경쟁을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이 전액이 주목을 점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분리막이나 다른 소재들 다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 전액에 대한 주목이 좀 더 커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당장만 보더라도 현재 주행거리 증가, 효율 증가,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액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 기술 개발 진행 중인 현재, 즉 차세대 배터리에 있어서 전액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실리콘 음극재, 리튬 메탈,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요구에 다 전액에 대한 기술 개발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음에서 좀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래서 전액이 작동 원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액이 이제 리튬을 잘 이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감싸주면서 이제 음극재까지 하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주고받고 하는 그러한 원리로 좀 작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액은 제가 이거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리튬염이 대부분인데, 크게 리튬염과 유기용매, 그 다음에 첨가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즉 리튬염은 전액의 원가의 40에서 50% 비중을 차지하고, 리튬의 주요 소재가 뭡니까? 바로 6브라인산 리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타가 나는데, 안정 6브라 인산 리튬의 안정적인 확보가 좀 필수인데, 자, 어떻다 엔캠은 중고업체 이제 DFD 중화첨단 소재와 함께 연간 5만 톤의 새만금에서 최종 이제 5만 톤의 이제 6브라 인산 시설, 리튬염에 대한 자체 수급을 하고 있고, 요것도 북미에 증설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6브라운산, 즉 이 리튬염을 통해서 이걸로 기반으로 이제 첨보의 F전해질, P전해질, D전해질, B전해질 하면서 이제 첨가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뭐 어쨌든 이 리튬이온 결국에는 이게 광물, 핵심 광물로 지정이 되면서 이게 또 수급, 그러니까 자체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한 그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액이 차세대 배터리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전액 특성상 뭐 지금 배터리 셋업체들과 이제 인접하게 위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은 생산이라든지 보관에 대해서 조금 유통기한이 이런 게 짧기 때문에 그 보안도 어렵고, 그래서 보통 유통기한이 한 3-4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또 화재 및 폭발 위험이기 때문에 보관과 이동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특수 용기에 담아서 이동을 해야 하며 좀 냉장 기능이 있는 컨테이너를 좀 사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물류비 뭔가 상승이 물류비도 또 상당 부분 좀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어떻게 배터리 셀 업체 생산 시설과 가까운 곳에 전액이 위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또 여기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재반복해드리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리튬 메탈 배터리 기술 확보. 자, 리튬 메탈 뭐 NXM 뭐 해가지고 NMX, XX가 어떤 개발인지 모르죠. 막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리튬 메탈 배터리는 흑연계 음극제를 리튬 메탈로 대체한 제품이다.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음극제의 무게와 부피를 획기적으로 적어서 주행거리가 무려 50% 늘어난 900km까지 가능하다. 와, 이거 엄청나죠? 한 번 충전에 뭐 부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에 된다, 이런 부분인데, 자, 여기서 액체 전해 기술 개발한 차세대 배터리 한 발 다가갔다. 보이시죠? 리튬 메탈 배터리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최전에 지금 차세대 배터리에서 제가 전액에 대해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자, 전액 이미 리튬 메탈용 전액, 리튬황 전지용 전액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네, 어떤 게 엔캠이 이미 진행 중이고, 남들은 지금 뭐 북미의 생산 시설 짓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동아 기업이라든지 솔브레인 이렇게 북미에 일단 현 생산 기지 지어야 되고, 리튬원도 자체 확보해야 되고, 이렇게 좀 급급한데, 여기는 엔캠은 이미 그것까지 진행되고 있고 차세대 배터리까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사실 6보라 인산 리튬은 또 하나 이제 잠깐 뭐 곁다리로 말씀드린 후성, 약간 국내에서 2,000톤 정도 생산 가능한데 약하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자, 이렇게 제가 지금 더 필요한 부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차트 한번 수급 점검하고 또 마감하도록 할 텐데, 그렇죠, 이거 아래 꼴을 달면서 양봉 마감했던 1월 4일, 이게 또 이제 키포인트예요. 이게 또 핵심 기준이 되는 부분이에요. 물량 소화를 했잖아요. 지금 돈이 빠지고 오히려 돈이 계속 들어와요. 자,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주봉상 보시면은 지난해 이때도 사실 오버행에 대한 이슈, 물론 뭐 배터리 1차 포모 현상이긴 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 가고 있어요. 지금 이 플로우면은 9만원은 간다라고 봐야지. 9만원에서 이제 돌파를 해서 신고가로 가느냐, 아니면은 9만원에서 약간 이제 차익 나오면서 다시금 눌리면서 약간 8만원, 85,000원, 아니면 좀 더 아랫단을 여유있게 보면 8만원,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좀 박스권을 형성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 박스권을 형성하면 여기서 끝났느냐? 아닙니다. 약간 지금 24년이 좀 배터리가 주춤하면서 그냥 성장하면서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이잖아요. 이 흐름 속에서 모아가는 필요가 있죠. 왜냐면 기술 경쟁, 배터리가 한 번 더 좋은 기술이 발전된 그런 배터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전에, 그러면서 여기서도 한번 치고 나가는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는 9만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여기서 좀 더 가느냐. 그래서 지금 뭐 아랫단에서 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뭐 다 전량 매도하기보다는 일부 요 정도 구간에서 이제 차익을 한번 실현하고 좀 간다, 이런 부분으로도 좀 깔면 될 것 같고, 정말 이게 어렵다, 어디까지 어렵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게 한 85,000원 정도에서 나는 요 정도는 수익 확보 구간, 만약에 여기에 그냥 이게 뭐냐면 이게 깨진다 라고 하면 여기서 한번 파는 거예요. 수익 실현하고 나서 이제 또 한번 다방하는 다음 플로우를 보면서 가는 건데, 어쨌든 지금 추세나 이런 거, 그리고 배터리 쪽에서는 단연코 1등 흐름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들은 사실 금융투자뿐 아니라 2차전지뿐 아니라 지금 기관이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팔고 있죠. 전반적으로 기관이 뭐 윈도도리시 이런 기관도 아닌데 기관이 대부분 매도세가 좀 크더라고요. 근데 이게 외국인은 계속 담아가고 있어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빅머니들은 뭐 빠져나가는 건 없다. 이거는 단순히 뭐 그런 부분이고, 일단 지금 포인트는 일단 85,000원으로 보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좀 뭐 갑자기 주가에 큰 변동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또 새롭게 안내드릴 소식이 있으면은 제가 보다 빠르게 안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끝으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이렇게 엔캠 더 커버했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